모든 건 결혼을 앞둔 상견례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식당 계단에서 굴러떨어지셨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확실하게 올가매기 위한 그분의 첫 번째 쇼였을까요?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는 뇌에 충격이 가면서 청각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허공을 보시다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들리지 않으니 본인 목소리 톤 조절이 안 되는 연기를 하며 시어머니는 괴상한 고음으로 아들아, 아무것도 안 들려. 나 이제 짐짝된 거니? 너 장가가면 나 버릴 거지? 나 무서워. 나 버리지 마라. 으앙.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남편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버려? 내가 평생 모실게.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합가하자. 응? 결혼과 동시에 신혼의 단꿈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청각 장애를 무기로 저희 부부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나 혼자 두고 갔냐? 불나도 나는 소리 못 들어서 타 죽을 거다라며 자해 소동을 벌이셨고 저는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근무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기 위해서였죠. 저는 1년 넘게 수화를 배우고 입모양을 크게 하는 구화 연습까지 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수화로 사랑해요라고 하면 어머님은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죠.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너가 내 귀다. 그때는 그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를 안심시키고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악어의 눈물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시어머니의 귀와 입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육아나 살림, 어머니 케어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남편은 여보, 나 오늘 늦어. 엄마 밥 챙겨드려. 엄마가 당신 끓인 된장찌개 먹고 싶대.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님과 단둘이 붙어 지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의외의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한 비밀 보장이었죠. 어머님은 듣지 못하시니까요. 저는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생기면 어머님 앞에서 허공에 대고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설거지하며 혼잣말로 어머님, 아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어제는 술 먹고 들어와서 양말도 안 벗고 자는 거 있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진짜 확 집 나가버릴까 보다. 그때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님은 뜨개질을 멈추고 저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끔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 손길이 내가 다 안다, 미안하다는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혼하면 쓸 비상금을 냉동실 만두봉지 안에 숨겨놨다고 떠들 때도 어머님은 그저 평온해 보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기가 막히게도 냉동실 만두봉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던 만두 어디 갔지? 시어머니가 화이트보드에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다.
냄새나더라.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봤지만 만두 봉지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제 사온 건데. 하지만 설마 귀 안 들리는 어머님이 제 혼잣말을 듣고 훔쳐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건망증을 탓했죠. 하지만 우연히 반복되자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가끔 너무나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어느 날 밤 안방에서 남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귓속말로 여보, 오늘따라 매운 치킨 땡기지 않아? 야식 시킬까? 어머님 몰래 먹게. 남편이 대답하기도 전에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배달 앱이 켜진 핸드폰을 들이미셨죠. 화면에는 불닭 치킨이 떠 있었습니다. 와, 대박. 엄마랑 텔레파시 통했나 봐. 역시 모자지간이야. 아하. 그러네요. 신기하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방금 이불 속에서 속삭였는데 저희 윗집은 층간 소음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위에서 쿵 하고 꽤 큰 소리가 났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천장을 올려다보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소리가 들리나? 아니야, 사고 후유증으로 신경이 예민해지셔서 진동을 잘 느끼시는 거겠지. 애써 합리화했지만 어머님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요. 그래, 어머님 생신 선물. 그냥 현금 드릴까 하다가 저번에 보니까 등산복 다 해지셨더라고. 그냥 좋은 옷 한 벌 사드리려고. 돈 드리면 또 아들 주실 것 같아서.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는데 어머님이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펜을 꾹꾹 눌러 쓴 글씨. 옆집 할머니는 며느리가 현금으로 100만 원 줬다더라. 나는 옷은 필요 없다. 늙어서 입고 갈 데도 없다. 돈이 최고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옷 이야기. 그리고 돈 주면 아들 준다는 내 걱정. 방금 내가 베란다에서 친구랑 한 얘기를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옷은 필요 없다고 선수를 치시는 거지? 이건 독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청력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따졌다가 생사람 잡는다며 남편에게 타박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물증, 내 귀로 직접 듣는 진실이 필요했죠. 며칠 뒤 저는 몸살 감기가 심하다며 회사 본사 미팅이 있던 날에 조퇴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4시간 일찍 오후 2시에 집에 도착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TV 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아, 엄마. 그거 볼륨 좀 줄여. 복도까지 들리겠어. 시어머니가 아유 괜찮아. 이 시간엔 걔 올 시간 멀었어. 그리고 걔는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어눌하지도 작지도 않은 3년 전 사고 이전처럼 너무나 또렷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어제 걔가 뭐라는 줄 아냐?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 요양병원 보내고 싶다더라. 미친 것.
지가 감히 날 고려장지네. 내가 그래서 일부러 물컵 엎지른 거야. 성질 부리려고. 사실 저는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니 답답해 하신다. 실버타운 같은 데라도 알아볼까라고 걱정했을 뿐입니다. 남편이 크크크. 진짜? 엄마 연기 대상 감이라니까. 근데 엄마 걔 비상금은 또 안 숨겼대? 안 그래도 어제 화장대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여놓더라. 이따가 떼서 넣어줄게. 가서 술이나 사 먹어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근데 엄마, 수아는 안 힘들어? 계속 모른 척하기 힘들잖아. 힘들긴. 그것이 내 앞에서 손가락으로 수아한답시고 꼼지락거릴 때마다 웃겨 죽겠어. 꼭 동물원 원숭이 재롱 부리는 것 같다니까? 병신 같은 것. 지가 착한 척은 혼자 다 해요. 현관 밖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제가 직장까지 재택근무로 바꾸고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수화를 배우고 어머님 발을 씻겨드리며 눈물 흘렸던 그 3년이 저들에게는 원숭이 쇼였습니다. 남편은 더 나빴습니다. 제 비상금 위치, 제 속마음을 엄마에게 전해 듣고 뒤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을 넘어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발뺌할 거야. 그냥 넘어갈 순 없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조용히 다시 밖으로 나와 근처 PC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낚을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조작한 로또 1등 당첨 확인 화면과 가상화폐 30억 수익 인증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돈에 환장해서 며느리 비상금까지 털어가는 모자를 잡는 데는 돈만한 미끼가 없으니까요. 집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계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화로 어머님 저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요.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로 고개 끄덕이면서 걱정하는 척 했죠. 아프지 마라. 저녁 식사 시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일부러 가짜 로또 용지를 흘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 말고 베란다로 나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통화 녹음기를 켜두고요.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거실에 들릴 정도로 엄마, 나 대박 났어. 진짜야. 나 손 떨려서 밥도 안 넘어가. 로또 1등 됐어. 당첨금이 세금 떼고 20억이래. 힐끗 거실을 보니 밥을 먹던 시어머니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씹지도 않고 귀를 쫑긋하고 계셨죠.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절대 비밀이야. 이거 시댁 식구들 알면 난리나. 그 인간들 빚 갚는데 내 돈 쓰기 싫어. 내가 내일 당장 농협 본점 가서 수령해 올게. 그리고 바로 엄마 통장으로 쏠 테니까 엄마가 건물 하나 사나. 나 이참에 이혼하고 새 인생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야. 거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들리니까요. 2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친정 엄마가 좀 편찮으시대요. 별일 아니에요.
남편은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자기 엄마가 안 들리는 척하고 있으니 대놓고 묻지도 못하고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라고 물으면 본인이 엿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여보, 짐은 왜 싸? 저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며칠 가 있으려고. 당분간 못 올 수도 있어. 그리고 지갑에서 가짜 로또 용지를 꺼내 소중하게 챙기는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눈빛. 저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또렷하게 이거 바꾸면 20억. 이제 진짜 끝이다. 멍청한 남편이랑 짐짝 같은 시어머니 수발드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안녕히 계세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벌떡 일어나며 거기서 뒤를 돌아보니 3년 동안 벙어리 코스프레를 하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우렁찼습니다. 이 나쁜 것, 어딜 도망가. 그 복권 내놓고 가. 그게 네 돈인데 너가 챙겨. 우리 아들이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배신을 때려. 남편이 엄마. 말하면 어떡해, 야. 지금 그게 문제야? 20억을 들고 튀잖아. 저 못된 것 잡아. 뺏으라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뺏으려고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도 합세해서 여보, 일단 대화로 하자며 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꼴을 보며 차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와, 어머님 발성 좋으시네요. 귀도 아주 소머주시네. 작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이 잡것이 그래 다 들린다. 너가 내 욕하는 거, 딴 주머니 차는 거 다 듣고 있었다. 억울하냐? 억울하면 20억 내놓고 나가. 내가 너 때문에 3년을 입 다물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각 장애인인 척하며 며느리 감시하고 기망한 사실 자백하셨네요. 남편이 놀라며 너 녹음했어? 그리고 어머님 꿈 깨세요. 이거 가짜예요. 저는 로또 용지를 그들 앞에서 벅벅 찢어 공중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가짜? 네, 인터넷에 떠도는 거 합성한 종이 쪼가리라고요. 그거 한 장에 3년간 지켜온 어머님의 그 완벽한 연기가 박살 나셨네요. 돈 앞엔 장사 없다더니 진짜 추하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억이 날아갔다는 사실과 자신의 연기가 들통나서 앞으로 저를 부려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넋이 나갔죠. 남편, 너도 똑같아. 엄마가 듣는 거 알면서 나 바보 만들고 즐거웠니? 내가 수화할 때 원숭이 같았다며? 너희들이야말로 돈에 미친 괴물들이야.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왔고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혼인 파탄, 악의적인 사기극, 정서적 학대.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시어머니의 실제 병원 진료 기록과 사실 사고 후 3개월 뒤 청력이 돌아왔지만 숨겼다는 의사 소견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두둑이 챙겨 이혼했고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가짜 귀머거리 행세를 하며 며느리 등골을 빼먹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상인들이 어유 귀 안 들리신다더니 며느리 욕은 잘 들리시나 봐 하며 비아냥거려서 창피해서 집 밖에도 못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며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나요?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흘리는 눈물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전 시어머니처럼요. 지금까지 3년의 침묵을 깨고 자유를 찾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